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오늘도 취업 준비생들과 그 다음에 취업을 늘 생각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그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영상을 몇 개 이제 계속 찍어 오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죠. 웬만한 질문들은 제가 좀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편입니다만은 이 대답하기 좀 힘든 질문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대학생들한테 이제 주로 나오는 질문인데 결정장애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수강 신청을 할 때 물리화학과 유기화학 둘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돼요? 아니면 세포생물학과 유기화학인데 뭘 해야 돼요? 제가 제약회사 품질부서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학과 출신이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학과 이름은 상관없다. 다만 학과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화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는 과목을 적어도 3개 이상은 공부하는 학과면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질문이 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웬만하면 이제 대부분은 다 알아듣고 질문을 안 하는데 뭔가 자기 결정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물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질문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성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질문을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이제 웬만한 것들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질문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왜 질문 답변하기 힘든지도 먼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물리화학이에요? 유기화학?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제 그 영상에 대한 댓글이니까 물론 영상과 관계없는 댓글을 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당연히 제약회사 품질부서를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리화학보다는 유기화학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유기화학도 생유기화학과 공업유기화학 이런 게 있나 봐요. 처음 들어보는 과목이에요. 저는 뭘 배우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어떤 걸 배울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교수님 재량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까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는요, 먼저 과목을 개설한 교수님이 써놓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강의 교환 같은 거. 그럼 그 강의 교환에서 이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내용들이 내가 입사하고자 하는, 취업하고자 하는 제약회사 품질관리에서 하는 일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죠. 그러면 대충 답이 나오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약회사 품질관리 들어가면 먼저 시험 분석하는 게 일이다. 화학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화학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하는 게 분석이니까 분석화학 알아야 되겠죠. 이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 게 뭘 분석을 해요? 무기물을 분석을 합니까? 유기물을 분석합니까? 주로 하는 게 유기물이죠. 그러니까 유기화학을 먼저 하시는 게 낫죠. 사실 무기물을 분석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무기물을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일반화학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은 거기서 대충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일반화학, 분석화학을 철저히 공부를 했으면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약회사에서 하는 일 정도에서는 여기서 다 커버가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공정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본다든가, 우리가 이제 원료의약품 회사라든지 아니면 완제의약품 회사라고 하더라도 거기 나오는 품질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무기화학이나 유기화학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대충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기화학을 공부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생화학을 배우게 되는 거죠. 또 생화학은 뭐에 기초가 되는 겁니까? 생물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만드는 게 뭐예요? 주로 단백질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바이오 의약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생화학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과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생화학에서 배우는 단백질들을 주로 분석하는 테크닉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아니면 단백질이나 아니면 뉴클레오타이드라든지, 그죠? DNA, RNA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테크닉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세포생물학을 공부해야 돼요? 유기화학을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그걸 물어보신 분이 생물의약품 회사에 가고자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 합성의약품 회사를 가고자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실 거기에 안 썼지만은 품질부서를 원하는 건지 연구소를 원하는 건지도 몰라요. 물론 제약회사 품질부서를 희망하는 분들께 드리는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찍어놨긴 하지만은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포생물학이 됐건 유기화학이 됐건 그거를 개설한 교수님이 또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항상 제 친구들이나 제 집사람이 저보고 꼰대라고 그래요. 사실 그 꼰대라고 하는 거는 참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은.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하더라도 참 그렇게 자꾸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려고 참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해를 못해서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갖는구나. 그런 생각을,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대보자. 뭐 그 사람은 당연히 제약회사 품질부서에 일을 안 해봤으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를 거니까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이제 직무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제약회사 품질부서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결정장애가 생긴다.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품질부서에서 하는 분석이 어떤 분석이 있는지 이걸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대한민국 약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공정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료나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법 같은 것들을 집대성에서 만들어 놓은 규격집을 말해요. 그래서 공정서라고 하는 것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뭐 식품이라든지 다른 분야에도 공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정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Official Compendiu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국가기관에서 주로 이제 편찬을 하는데, 정부에서 편찬을 하는데, 공정서에 들어있는 시험법은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족보 있는 시험법. 그러니까 그 시험법의 타당성을 누구나 인정하는 시험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대한민국 약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약전을 볼 때 어디서부터 읽어봐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에 대한 근데 사실 이것만 하면 충분해요. 이거 이외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곁다리로 이제 뭐 듣고 싶은 게 있으면 또 들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결정을 못 해가지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세포생물학을 안 듣고 뭐 유기학을 들었어? 이래서 뭐 이 사람을 떨구거나, 유기학을 듣고 세포생물을 안 들었어 이렇다고 떨구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회사에서 필요한 뭔가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했다 그러고, 나 이 공부했으니까 다 잘 안다라고 당당하게 어필하시면 돼요. 그걸 물어보겠죠. 과연 공부했나 안 했나. 대답 잘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전공하는 거, 수강 과목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요.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학과다, 해당 학과다. 그래서 해당 학과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뭐 디테일하게 무슨 뭐 어떤 과목을 듣는 게 나왔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이것만 신경 쓰시고 나머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또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걸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 다닐 때는 물론 취업을 염두에 두는 것도 좋은데요.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따는 게 좋아요? 토익을 공부하는 게 좋아요? 방학 동안에? 둘 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또.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뭐 제약회사 품질부서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화장품 관련 학과라고 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화장품 쪽은 자격증이 중요한지, 아니,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의약품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격증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정 안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자격증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격증을 땄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 이런 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디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돈을 좀 주고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딱 첨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가점을 받고 이랬으면 좋겠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아마 그 자격증을 따거나 수료증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거고요. 왜냐면 경쟁이 있을 거니까. 근데 만약에 쉽게 그냥 가서 돈 얼마 주고 가서 그냥 수료증 받고 자격증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 회사에서 인정해주고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수료증은 없습니다. 인정 잘 안 해요. 그거 해가지고 첨부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가점을 받을 거라고 절대로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거 수료증 받았다고 그 자격증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대답 못하면 그때는 그 사람은 끝이에요. 그냥 아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를 했다, 뭐를 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 사람이 그런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런 실력을 갖추면은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설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영어냐 자격증 둘 다 하세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누가 그런 법이라도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 학기 학교 다니면서 한 과목만 공부해요? 아니잖아요. 여러 과목 공부하잖아요. 뭐가 어려워? 하면 되지. 왜 꼭 하나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물론 힘들겠지. 하지만 그거는 내 일이 아니지. 그죠? 여러분들 알아서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알아서 하는 거지. 힘든 거 어쩌고 그거는 너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럼 당연히 다 힘들지 안 힘든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그러면 이제 공정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 켜시고요. 그 다음에 주소에다가 law.go.kr이라고 치십시오. 그러면은 여기가 뭐냐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쓸데없는 게 있어. 없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사이트인데
여기에 이제 보통 우리가 법령을 다 그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현행 법령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약사법을 찾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약전 같은 경우도 여기에 통합 검색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약전이라고 쳐서 검색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한민국 약전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약전 외 한약 규격집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둘 다 공정서예요. 대한민국 약전을 이제 클릭을 하시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따른 고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작년 9월 19일 날 일부 개정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요 그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찾아보시는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은 가장 최신본의 이런 공정서라든지 법령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지금 고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는 요 내용들, 요 내용들이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 약전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통 여기 별표에 이렇게 플러스가 돼 있어가지고 이걸 누르면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워낙 많으니까 지금 여기에 첨부 파일 버튼을 사용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도 한글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는데 그 한글 파일 열어봐야 마찬가지로 통칙의 자세한 내용은 메뉴에 첨부 파일 버튼을 사용하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이 첨부 파일 있죠. 첨부 파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받으면은 아래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별표 1, 통칙, 별표 2, 제재 총칙, 의약품 각조 1부, 2부, 일반시험법, 일반정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거죠. 자, 한번 클릭을 해서 통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표 1의 통칙을 보시면요. 대한민국 약전을 읽을 때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해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일반 사항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약전 12개정이 가장 최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 뭐 전후에 뭐 이런 것들을 붙인 것은 뭐 약전의 의약품을 말한다 라든지, 위 뒤쪽에 보면은 무슨 뭐 단위는 뭐 이런 것들을 쓴다 라든지, 절도 분말도의 이름은 뭐 이렇게 된다 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봤을 때 대한민국 약전에 나와 있는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도씨를 표준온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5도에서 25도씨는 상온이라고 그러고요. 실온이라고 하는 것은 1에서 30도씨를 실온이라고 하고요. 뭐 30에서 40도씨는 미온이라고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냉수는 얼마, 온탕은 몇 도, 열탕은 뭐 몇 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각각의 기준 및 시험법을 보시다가 만약에 온도에 대한 표현이 뭐 냉소에 보관한다, 혹은 뭐 온탕에서 가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그게 얼마냐, 너무 모호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에 있는 요 통칙에 나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녹는 거에 대한 용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성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확인 시험 같은 거 보시면은 어떤 용매에 뭐 썩 잘 녹는다, 녹는다, 조금 녹는다, 녹기 어렵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게 무슨 표현이야 도대체, 이런 모호한 표현을 쓰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옆에 보면은 통칙에 이제 여기에 썩 잘 녹는다는 1g 또는 1ml를 녹이는 데 필요한 용매량이 1ml 미만인 경우에 뭐 썩 잘 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수치와 정량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전을 읽다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앞에 통칙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내용들이 쭉 다 써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기 포장에 관한 것도 뭐 밀폐 용기는 뭐고, 기밀 용기는 뭐고, 밀봉 용기는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약전을, 공정서를 읽을 때 나와 있는 흔히 말하는 좀 모호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여기서 지금 정의를 내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별표 2를 보시면은 제재 총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제재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제의약품 같은 경우는 뭐 정제도 있고요, 산제도 있고요, 과립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액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제재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제재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거나 할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원료나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 방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별표 3, 4에 의약품 각조 1부, 2부, 요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가백세이트 메실산염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뭐냐면은 원료의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나 원료의약품 경우에는 앞에 이제 이렇게 구조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항목들, 뭐 성상이라든지 확인시험이라든지 융점이라든지 pH라든지
뭐 순도시험, 용해상태, 중금속, 비소, 유연물질, 건조감량, 강열잔분, 정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원료로 사용한다라고 하신다면, 혹은 이런 것들을 제품으로서 제조를 하는 원료의약품 회사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실험을 하고 그 시험이 다 적합이 돼야지 제대로 된 완제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주사용 뭐 가백세이트 매실산명이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완제의약품이 되는 거고요. 그죠? 네, 그래서 완제의 경우에는 지금 뭐 구조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뭐 허가를 받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냥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다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중에서 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찍어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자주 뭐 사용하는 것들, 아스피린의 성분인 뭐 아세틸사리실산이라든지 타이레놀의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과연 그러면은 여기서 이 안에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개발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신약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런 공정서에 없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여기서 찾으시려고 너무 노력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때요? 요거는 뭐예요? 지금 보면은 얼핏 보면은 뭐 이거 다 분석이죠. 그죠? 예,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걸 읽어봐도 이거 너무 좀 수용해. 이거 뭐지? 예, 이건 뭐냐면 이거는 앞에서 뭐 통칙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험법인지 이런 데 보면은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도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엔도톡신이다 그러면은 기준만 나와 있고 엔도톡신 하는 방법이 안 나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어디 나와 있냐면은 일반 시험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별표 3, 4에 의약품 각조 1부, 2부 해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별표 5에 보시면은 이렇게 일반 시험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시험법을 보시면은 제약회사에서 이제 늘상 하는 이런 시험법이 쭉 지금 이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감마선 측정, 강열감량, 강열잔분, 건조감량, 뭐 광유, 굴절률, 그 다음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GC죠. 네, 그 다음에 뭐 미생물 한도 시험법, 무균 시험법, 박증 크로마토그래피 TS죠. 네, 그 다음에 뭐 파이로젠 시험법도 있고요, 보존제 시험법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또 좀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이라든지 엔도톡신 시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제약회사에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네,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이 시험법들을 다 공부해서 다 알아서 가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험법이 제가 이제 나중에 찍어드리고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결국은 HPLC,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런 시험법들이 하나하나 여기서 이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얼핏 보면 뭐 이거 분석화학 책인지 뭐 이렇게 이제 구별이 안 되는데, 분석화학 책과 이 공정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공정서에는요 법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화학적인 원리와 내용들이 같이 있음과 동시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의약품을 제조할 때 품질 관리를 할 때 필요한 이런 기준이 되는 그런 사항들까지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학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공정서를 읽어보시고 뭐 이거 이해할 만하네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화학적인 지식을 갖추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봤는데 이거는 도저히 뭐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화학합성 의약품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생물의약품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미리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것들이 이제 그 공정서가 뭐 대한민국 약전 말고도 식품공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이런 것들은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도 바로 그거는 이제 시험법을 하나하나 그 사이트에서 식약처 사이트라든지 아니 뭐 식품안전나라라든지 하는 데서 다 아주 보기 좋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 시험법에 보시면은 이제 그 각각의 시험법에 대한 설명들과 그 다음에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가시면은 시험법에서 또 쓰는 여러 가지 시액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은 뭐 1몰짜리 뭐 HCl, 0.1몰짜리 HCl 어떻게 만드냐.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다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계산이 필요 없이 만들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사실 가서 일하는 것 자체는 너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화학 실력만 탄탄하게 갖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실험들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만 있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학생들이나 아니면 취업준비생들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보면서 일을 하려면 어떤 걸 알아야 될까를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저한테 어떤 걸 들어야 될까요? 라고 굳이 질문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공정서에 대해서 한번 쭉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하나씩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시고요. 혹시 거기서 또 뭐 읽어보셨는데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하시면은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